네, 부산 해운대의 김미애입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평가하기를 더 많이 내고 늦게 받는 안에 방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청년 세대는 더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 테이블에 반드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년층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장님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논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십시오. 예.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자면, 그래서 연금의 운영 수익률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전제로 우수인력 확보가 관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수인력을 확보해놔도 이직률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장기 근속도 쉽지 않은 게 똑같은 맥락인데, 연도별 퇴사자 수가 현재도 20명 이상이고, 또 직급별 근무 연수를 자료를 잘 안 줘요. 제대로 파악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이 인원을 작년 1월부터 365명으로 정원을 늘려놨어요. 예. 늘리나 안 한 거예요. 충원이 안 됩니다. 여전히 40여 명이 충원이 안 돼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로 그렇고 지금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운영 우수 인력 확보가 정말 중요한데 어려워요. 1인당 적정 이 운영 금액이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2.1조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 경우에는 1조 원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적정 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판단하세요? 1조 원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는 2,600억, 네덜란드는 6,500억, 미국이 1.43조, 우리나라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2.1조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부담도 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운영 수익률을 높인다는 부담도 크고, 그런데 책임은 좀 상당히 뒤따르고, 처우는 그닥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민간 기관보다 훨씬 높은 처우를 해줘야지 우수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을까, 단순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상식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윤 대통령께서도 기금 운영 수익률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하셨고, 지난 6월에 3차 국민연금 기금 운영위원회에 보고된 자료에서도 그런 요구를 해서 세부적으로 3가지 안을 말을 했어요. 첫째는 국내의 주요 연기금 자산 배분 경험 있는 전문가 영입. 둘째는 우주항공청 사례를 참고해서 상응하는 보수 지급. 셋째는 성과급 지급 체계를 개편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에 관련해서 기금 운용직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새 신안이 있었는데 60개 과제가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1년에 2개 과제가 빠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 승진 도입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특별한 사정이 좋아진 것도 없는데 왜 이걸 빠뜨렸는지. 이거를 과제를 선정한 목적이 우수인력 유출 방지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빠뜨릴 이유가 없어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뭐 당시에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어서 그냥 그게 제외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특진하는 게 왜 효과가 없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방금 말씀드린 3가지의 그 안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검토한 후에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공단의 비위가 끊이지 않아요. 제가 20년 이후에, 20년에 대마초 사건 이후에 6가지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했는데 그 이후에도 심각한 성비위가 있어요. 제가 충격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성비위가 있다는 게 충격이에요. 21년 4월 처분한 거 보면은 몸캠으로 추정되긴 하지만 자정에 나체로 성불 여성과 화상 채팅 영상을 여직원에 문자로 전송한 것도 있고,
또 21년 7월에도 예, 마무리했어요. 여기 보면은 21년 7월에 징계 처분 받은 것도 19년 9월에 나체 사진을 전송했다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언사가 너무 많아요. 올 6월에도 처분한 것 보면은 회식 자리에서 사랑합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껴안거나 어깨를 접촉했는데 이것도 더 확인하면은 더 심각하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올 6월에 처분한 것도 보면은 술자리에서 입맞춤을 한다든지 집까지 따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 공기업에서 인권경영위원으로 활동도 한 바 있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도대체 인권경영을 한다는 건지 왜 이런 비위가 끊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도 뭐 그런 데 대해 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뭐 일벌백계 징계를 하고 또 이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 그 자가 점검도 하고 해서 여하튼 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 9년에 한 거에 비해도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너무 윤리 경영, 인권 경영이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시행 현황을 이제 봐도 별 다른 게 없어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요. 설문조사도 하고. 제가 이제 1년에 2차례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터지고 해서 무기명으로 저기 이제 그런 좀 각 지사나 그런 그 부장이나 실장들 책임자급에 대해 가지고 아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받게 만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주고 나중에 인사에도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뭐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하튼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만약에 뭐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생기면 일벌백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도 음주 측정을 해서 그 양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유사한데도 징계 처분의 수위가 다른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똑같이 징계를 해야 되고 엄하게 해야 되는데 누구는 정직 2개월, 누구는 정직 3개월 이렇게 해서는 용이 안 섭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하시고 제대로 인권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